안녕하세요. 아쿠아 시큐리티 솔루션 아키텍트 박인우입니다. 오늘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보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제에서는 실제 CNAP이라고 불리는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보안 보호 플랫폼이 어떻게 사용할 수 있고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같이 해결해드리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클라우드 네이티브와 쿠버네티스는 이제 사실상 어플리케이션 개발의 표준 플랫폼입니다. 하단의 지표는 CNCF에서 발표한 클라우드 인프라를 사용하는 기업에 대한 추이를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기업 조직의 약 96%는 쿠버네티스 환경을 채택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현업 운영 부서의 65%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70%에 육박하는 수치가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를 사용하는 증가율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리서치는 그러면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할 때 무엇을 가장 고민하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장 높은 순위는 보안과 컴플라이언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존의 레거시 보안 툴들도 있을 텐데 왜 클라우드 환경에서 다시 보안과 컴플라이언스가 문제가 되는 걸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전통적인 보안 도구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 워크로드를 보호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제 세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가시성을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 대한 맥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은 유연하게 생성되기도 하고 삭제되기도 하고요. 코드로만 실행되기도 하고 컨테이너로만 실행되기도 합니다. 이런 동적인 워크로드 환경에 대해서 기존 레거시 보안 도구들은 지원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외부에서 실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경계가 사라진 이런 인프라 환경에서는 트래픽을 확인하고 제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위협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마이터 어택에서 발간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 대한 공격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에 보시는 초기 액세스부터 방어 회피, 측면 운동, 영향 부분은 기존의 레거시 환경에서도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공격에 대한 침해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특이점은 똑같은 프로세스를 가졌지만 하단에 보이시는 이 위협의 매트릭스의 내용은 기존의 레거시에서 지원하거나 아니면 식별할 수 없는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맞게끔 설계되어 있는 위협들이라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초기 액세스는 쿠브 컴피그에 대한 잘못된 설정, 그리고 방어 회피는 파드의 유사한 이름을 사용해서 보안 시스템을 우회한다던가, 그리고 쿠블렛이라고 하는 쿠버네티스 API 접근을 해서 내부에 지속 가능한 볼륨으로 마운트를 한다던가 아니면 내부 네트워킹을 하는 행위 등 이런 식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 맞게끔 이제 전환된 위협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동적 환경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스팟성으로 리소스를 사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서버리스 이런 다변적인 서비스 환경을 제공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처럼 그냥 단순한 코드들을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결과값을 보여주는 서버리스, 그러니까 펑션 애저 서비스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컨테이너로만 동작을 해서 그런 컨테이너들이 내가 원하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들만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이런 카스, 컨테이너 애저 서비스에서도 수행이 됩니다. 이런 환경들을 기존 레거시 에이전트들은 지원을 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볼 수 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 사고 사례입니다. 지금 좌측에 보이시는 표는 금융권 클라우드 가이드의 11월 개정판인, 그러니까 3개월밖에 안 지났죠. 이런 3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가이드에서 나온 2021년 그리고 2022년의 금융권 보안 사고 사례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는 보안 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좌측의 이미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쿠아 시큐리티 인텔리전스 팀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공격 킬 체인인데요. 크게 세 가지 요소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급망 및 타사 이미지를 사용한 어떻게 보면 공급망 공격. 그리고 두 번째로는 클라우드 인프라 아니면 쿠버네티스에 대한 잘못된 설정 아니면 CI/CD에 대한 잘못된 설정. 결국 미스 컨피그레이션으로 발생하는 잘못된 구성 이슈. 그리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서비스 되는 것은 컨테이너 형태나 아니면은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형태의 이제 서비스가 될 텐데요. 이런 애플리케이션의 취약점을 가지고 결국 공격이 수행된다는 겁니다. 만약 이런 공급망이랑 인프라에 대한 잘못된 설정을 보안 도구를 통해, 그러니까 시냅과 같은 보안 도구를 통해 보호를 할 수 있다면 드리프트 프리벤션이라고 하는 강력한 아쿠아의 원본 이미지에 없는 모든 실행 파일들을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통제 기능을 통해서 공격 파일이 실제로 다운로드되고 실행되지 않도록 하는 강력한 통제 기능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골든 파이프라인을 수립하지 못해서 이런 취약한 워크로드를 통해서 공격 코드가 다운로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제로 트러스트 그 모델을 사용하는 행위 기반의 탐지 및 통제 기능을 통해서 내부 전파라든지 CNC 호출 아니면 권한 상승, 정보 탈취 이런 다양한 행위 액션을 차단함으로 인해서 안전한 서비스의 불변성을 제공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가장 큰 리스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은 한 명의 보안 전문가는 100명의 개발자의 업무를 커버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보안 전문가에 의존하는 것은 기존의 프로세스를 느리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현 상황의 유지는 현재 문제의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건데요. 어디서부터 아니면 담당은 누가 하는지 그리고 각 요소가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를 각각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구성 요소에서 영향도를 파악해서 그것들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그것을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실제 환경에서 기존 레거시 보안 프로세스들이 어떤 식으로 지연을 발생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애니메이션으로 준비된 화면입니다. SDLC 프로세스에 따르면은 기획, 분석 설계, 구현, 그리고 테스트 보안, 이관 운영, 그리고 운영 이렇게 단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개발자들이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만들고 나면은 결국 그 개발자들은 만든 애플리케이션을 다음 스텝으로 넘기고요. 그리고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단계들은 테스트 보안이라는 단계에서 보안 담당자에 의해서 검증이 수행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애니메이션처럼 개발자가 새로운 코드를 만들고 그것들이 테스트 보안 단계에서 머물고 개발자는 새로운 작업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안 담당자가 그 코드를 점검했을 때 취약점이 발견된다든지 아니면 머려가 발견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위험 요소가 발견이 된다고 하면은 그 코드는 반려가 되고 다시 개발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개발자는 현재 하고 있는 업무 플러스 기존에 하던 업무들까지 함께 하게 되는 거죠. 결국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을 쓰고 MSA 아키텍처를 사용하는 이유는 빠른 서비스 런칭을 통해서 기업의 비즈니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건데 보안이 이런 체계의 장점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프로세스를 만드는 겁니다. 클라우드 환경은 모든 부서가 같은 리소스를 가지고 함께 협업하여 사용하는 환경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의 리소스에도 여러 부서들이 함께 인프라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각각의 필요한 요소들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요소들을 한 번에 이어질 수 있는 보안 기능과 보안 요구사항들을 연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팀에서 요청하는 애플리케이션 스캐닝, 그러니까 세스트라든지 에스트라든지 아니면 데스트라든지 이런
스캐닝 관련, 그리고 오픈소스 라이센스에 대한 부분, 아니면 소프트웨어 구성 부분, 아니면 데브옵스 쪽에서 빌드를 할 때 발생하는 IS 스캐닝이라든지 이미지 스캐닝, 그리고 쿠버네티스에 대한 안전한 형상 관리, 그리고 클라우드 인프라 팀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형상 관리라든지 아니면 워크로드의 위험 평가라든지 아니면 최소 권한에 대한 관리, 그리고 보안 운영팀에서 제공하는 런타임, 그리고 런타임에 대한 네트워크 행위, 그리고 그걸 추적할 수 있는 포렌식 기능, 이런 다양한 보안 요구 사항들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관해서 하나의 플랫폼을 모든 부서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의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와 있는 플랫폼이 CNAP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CNAP은 클라우드 네이티브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보호하는 플랫폼인데요. 가트너에서 소개된 CNAP은 지금 보시는 하단의 이미지처럼 여러 가지 클라우드 보안 도구들이 하나로 합쳐진 보안 및 규정의 기능 통합 세트라고 불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보안이 계속도 확장됨에 따라서 CNAP은 더 많은 모듈들을 탑재를 하고 그런 하나의 CNAP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위협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통제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NAP은 이제 통합 보안 세트의 범위를 넘은 새로운 보안 카테고리이자 맨데토리 카테고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아쿠아 CNAP에 대한 커버리지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아쿠아 시큐리티는 셀프 호스트라고 하는 구축형 모델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구축형 모델은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워크로드 보안과 그리고 쿠버네티스에 대한 형상 관리, 그리고 이미지에 대한 분석 기능들이 포함이 돼서 하나의 셀프 호스트 환경에서 직접 구축해서 보안 위험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셀프 호스트를 전용으로 사용하는 환경은 만약에 쿠버네티스를 서버에 설치해서 CSP를 직접 이용 안 하고 서버로만 운영되어 있는 쿠버네티스에서 보안 업무를 수행하신다던가, 아니면 아쿠아에서 아직 미지원하고 있는 국내 로컬 CSP 같은 이제 부분에서도 셀프 호스트 방식으로 직접 설치해서 그 워크로드에 대한 보안을 제공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아쿠아의 CNAP인데요. CNAP은 셀프 호스트, SaaS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지원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CNAP은 아쿠아에서 제공하는 모든 풀 기능들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 공급망 보안, 그리고 IAC 스캐닝, 그리고 CSPM, 그리고 서버리스, 그리고 상관관계 분석, CWPP와 CSPM의 상관관계 분석을 제공하는 아쿠아 허브라는 기능, 그리고 클라우드 워크로드의 실시간 위협 행위들을 디텍션하고 리스폰스 할 수 있는 CNDR 기능까지,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통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CNAP의 커버리지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CNAP은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할까요? 일단 클라우드 네이티브와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한번 정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데브옵스라는 조직이 CI/CD 그리고 컨테이너 기술을 사용을 해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환경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서비스하고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환경에서 네 가지 특징이 사용하는 것을 이제 어플리케이션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코드, 빌드, 십, 런으로 네 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코드 단계는 개발자가 코드를 작성하는 단계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작성된 코드를 배포 가능한, 그리고 나중에 컨테이너 실행 가능한 형태로 이미지로 패키징하는 것을 빌드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미지를 나중에 배포하기 위해서 하나의 저장소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걸 이제 레지스트리로 이동하는 십 단계라고 하고요. 그렇게 저장된 이미지를 쿠버네티스와 같은 오케스트레이터를 통해서 배포하고 실행해서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컨테이너 환경에서 서비스 형태로 구동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전 과정을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을 자산이라고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자산들은
CSP 책임 공유 모델에서 기업이 직접 보호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플리케이션의 컨텍스트, 일관된 정보 출처로 전후 관계를 정확히 문맥을 짚어 분석할 수 있는 기능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자산이 생성될 때부터 저장되고 배포 운영될 때까지의 전 과정의 가시성과 위험 관리를 수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데브옵스에 대한 구성도 화면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화면 내용들을 이제 설명할 수 있는 실제적인 구성도에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팀이 코드를 작성을 하면은 GitHub 아니면 깃랩, 비트버킷과 같은 퍼블릭이든 프라이빗 코드 저장소에 코드가 저장이 될 거고요. 그게 CI/CD, 뭐 젠킨스라든지 GitHub 액션이라든지 아니면 깃랩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CI/CD 도구들을 통해서 이미지 형태로 변환이 되고 그 이미지들은 이미지 레지스트리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런 이미지 레지스트리에 저장되는 이미지들은 쿠버네티스를 통해서 컨테이너로 배포가 되고요. 근데 현재 이렇게 배포가 되어 있는 서비스들은 성능에 대한 부분만 모니터링하고 리포팅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데브옵스 아키텍처의 환경은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수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요소에서 다양한 위협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쿠아에서는 5가지의 큰 카테고리로 이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공급망 보안, 빌드 보안, 그리고 레지스트리 보안, 클라우드 인프라 보안, 워크로드 보안으로 이 각각의 프로세스에 맞춘 보안 카테고리를 정의하고 그거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 및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자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아쿠아가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 분야에서 어떤 것을 달성을 했느냐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쿠아는 현재 전 세계 1위의 취약점 통합 스캐너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캐너는 트립이라고 하는 오픈소스고요. 이 오픈소스는 하버라든지 깃랩이라든지 아티팩트 허브라든지 이런 퍼블릭 레지스트리에서 기본 스캐너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가홈 2022년 취약점 관리 부분 그리고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 부분에서 저희가 리더로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프로스트 CNAP 부분에서도 저희가 15가지 벤더 중에서 가장 우수한 혁신 리더상을 수여했습니다. 이렇게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쿠아의 오픈소스 프로젝트 커뮤니티 때문입니다. 아쿠아는 다양한 보안,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의 오픈소스를 제공하는 회사고요. 이런 오픈소스들은 다른 클라우드 보안의 오픈소스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훨씬 큰 수치를 그리고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2023년에 쿠버네티스 표준 아키텍처의 컨테이너 이미지 취약점 분석 부분과 컨테이너 런타임 부분에 저희 아쿠아의 상용 플랫폼이 아닌 오픈소스가 표준으로 선택이 됐고요. 그리고 쿠버네티스 보안 스페셜리스트 시험에도 저희 트리비가 시험 공식 도구로 선정돼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익숙하고 표준으로 인증받는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 또 재밌는 부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챗 GPT가 요즘 유명하죠. 오늘 이런 챗 GPT한테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하기 위한 최고의 보안 제품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정답은 아쿠아 시큐리티였어요. 이렇게 챗 GPT도 아쿠아 시큐리티를 설명을 한다 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좀 본론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그러면 중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주요 지침, 컴플라이언스 같은 것들을 수용해서 그런 컴플라이언스에 의한 공격 표현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한데요. 아쿠아에서는 다양한 컴플라이언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 보안 가이드라고 하는 리스트 800에 190이라는 컨테이너 이미지부터 그리고 호스트까지의 다양한 취약점 아니면은 위험 요소들을 하드닝할 수 있는 이런 가이드를 서포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클러스터가 안전하게 연결되었는지
확인하는 D사의 스티그 가이드, 그리고 하드닝, 도커나 리눅스, 쿠버네티스,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에 대해서 정말 안전하게 하드닝된 환경에서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CIS 벤치마크,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쿠버네티스에 의한 컨테이너 어플리케이션의 디자인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정책들, 그리고 보안 가이드를 서포트를 하는 부분, 이런 모든 것들을 공격 발생 전부터 공격 진행 시 차단하는 시프트 레프트, 시프트 라이트를 하나의 통합 플랫폼으로 일관된 정보로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쿠아 시큐리티들은 국내의 클라우드 전환 기업들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다양한 컴플라이언스와 지침들을 한글로 번역해서 이런 컴플라이언스는 아쿠아의 어떤 기능들로 아니면 공급망에 대한 보안은 어떤 항목들을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상세 가이드를 번역해서 그거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쿠아 시큐리티의 구성 부분입니다. 아쿠아 시큐리티는 크게 셀프 호스트 그리고 사스라는 구성 방안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셀프 호스트는 서버,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와 상관없이 쿠버네티스가 설치가 되어 있는 환경이라면 어디든지 컨테이너 형태로 설치가 돼서 서비스를 이용받을 수 있는 환경입니다. 사스는 이런 환경들이 저희 한국 리전에 올라가서 사스 형태로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에 맞춰서 동작하는 여러 에이전트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쿠아로 할 수 있는 전체적인 보안을 하나씩 플로우를 이어서 문맥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코드 및 공급망 보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코드를 작성할 때부터 위협을 식별하고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해야 됩니다. 저희는 IAC 스캐닝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실제 인프라이저 코드라고 하죠. 요즘은 모든 코드들을 가지고 인프라 코드를 가지고 결국엔 인프라를 생성을 합니다. 일일이 클릭하거나 아니면 뭔가 설치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코드로 프로비저닝 되어 있는 환경을 호출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인프라 코드를 사용을 할 때 잘못된 보안 위협들이 혹시라도 이런 설정 값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기능이 IAC 스캐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IAC 스캐닝을 통해서 보안 위협들을 코드를 작성할 때부터 확인할 수가 있고요. 별도의 IDE, 저희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이제 통합이 가능한데요. 저희 확장 프로그램으로 설치되어 있는 저희 트리비가 이런 잘못된 구성에 대한 정보들을 스캔하고 그거에 대한 탐지 결과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두가 이렇게 코드를 검사를 하고 코드 리파지토리에 코드를 저장할 수 있으면 정말로 좋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코드 리파지토리를 분석하고 그 코드를 분석할 수 있는 공급망 보안이라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아쿠아의 공급망 보안은 미국 사이버 보안 개선 행정명령 2514028을 충족할 수 있는 유일한 엔터프라이즈급 소프트웨어 공급망 솔루션입니다. 엔터프라이즈급이라는 의미는 미국 행정명령에서 제공하는 모든 항목들을 단일 플랫폼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아쿠아가 유일하다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쿠아의 공급망 보안에는 어떤 기능이 있느냐? 첫 번째는 SCA라고 불리는 소프트웨어 구성 분석입니다. 그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설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안전한 환경에서 수행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스트, 정적 애플리케이션 보안 테스팅 기능들을 통해서 기존의 레거시 코드들, 그러니까 C나 아니면 자바라든지 아니면 파이썬이라든지 이런 다른 코드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해 특화된 코드, 인프라이저 코드와 같은 코드형 인프라에 대해서도 저희가 스캐너를 해서 그것에 대한 잘못된 설정들을 이제 교정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코드들을 스캔해서 잘못된 설정을 교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감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오픈소스에 대한 라이센스, 그리고 이런 코드에 대한 디펜던시들을 확인을 해서 그 디펜던시가 어떤 취약점을 보유하고 있고 라이센스는 어떻게 만료가 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디펜던시가 현재 오픈소스 마켓에서 다운로드 수는 어떻게 되고 안전성은 어떻게 평가가 받고 있는지 이런 상세한 정보들을 함께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코드들이 CI/CD 툴을 통해서 이제 빌드가 된다고 했을 때 이런 CI/CD에도
설정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기능을 제공을 할 수 있고요. 이것을 이제 CI/CD 형상 관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I/CD의 보안 설정들이 제대로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코드 빌드 작업이 수행이 되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결과들이 SBOM, 소프트웨어 자재 명세서라고 하는 이런 빌드 과정이랑 코드 작성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디펜던시와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보들을 담은 이런 자재 명세서를 생성을 통해서 나중에 이런 코드를 가지고 어떤 보안 위협들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쉽게 이런 정보들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빌드 보안입니다. 아쿠아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동적 분석을 제공을 합니다. 근데 동적 분석은 어느 벤더나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왜 이것을 설명을 드리냐면은 아쿠아는 컨테이너 베이스의 샌드박스 동적 스캔 엔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윈도우 샌드박스 그리고 리눅스 샌드박스가 컨테이너 환경에서 만약에 수행이 된다면 파일밖에 분석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컨테이너 베이스 샌드박스를 사용한다면 파일 리스라든지 아니면 컨테이너를 탈출하려고 하는 공격이라든지 이런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 특성을 이용한 위협에도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지금 하단에 보시는 화면처럼 그 동적 분석에 대한 킬체인 그리고 위협 행위들 그리고 네트워크 행위들을 분석해서 상세한 리포트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보안입니다. 아쿠아에서는 CSPM 플러스 또는 아쿠아 허브라고 불리는 기능인데요. 아쿠아에 연결되어 있는 여러 보안 모듈들을 하나의 위협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하나의 로그4j라는 위협에 속해 있는 내가 식별한 자산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자산들은 어떻게 통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함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자산 베이스로 그냥 단순한 미스 컨피그레이션을 확인하고 조치하는 것이 아니라요. 실제 그 미스 컨피그레이션을 통해서 실제 코드나 워크로드가 어떻게 위협을 당했고 그것들을 한꺼번에 연관해서 어떤 이벤트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기능이 이제 CSPM 플러스라고 하는 아쿠아의 상관관계 분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산을 단순하게 클라우드 리소스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그리고 스토리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의 자산들을 함께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잘못된 설정을 교정하고 컴플라이언스를 통해서 베이스라인을 만드는 기능인데요. 아쿠아는 한국의 ISMSP 그리고 금보원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 이런 한국의 컴플라이언스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인 25가지 이상의 주요 글로벌 컴플라이언스를 함께 지원을 해서요. 이런 그 해외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국내 규제에 맞는 컴플라이언스를 적용해서 안전한 인프라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설정 변경에 대한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내가 지정한 스캔 결과에 대한 아니면 클라우드 리소스 사용에 대한 그 트리거를 통해서 협업 도구를 통해서 전달해서 이런 실시간적인 이벤트를 이해관계자들한테 모두 알려주는 기능을 함께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간단한 활성화, SSH라든지 FTP라든지 특정 포트가 활성화됐다던가 아니면 특정 버전에 대한 그 암호화가 수행이 안 됐다던가 이런 간단한 설정에 대해서 미스 컨피그레이션을 줄이기 위해서 자동화된 아니면 수동으로 자동 교정하는 기능도 함께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워크로드 보안이고요. 워크로드 보안은 일단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호스트에서 출발한다는 건데요. 호스트 위에 컨테이너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를 사용하는 것이 결국 노드죠. 그리고 실제 EC2 인스턴스 거기에 리눅스가 올라간 것이 결국 그냥 일반적인 호스트 환경일 겁니다. 결국 두 개의 공통점은 호스트라는 걸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보안은 기존의 레거시와 다르게 위협을 뭔가 식별하고 탐지하는 방식보다는 잘못된 구성들이 있는지 그리고 잘못된 권한을 사용하는 것이 있는지를 탐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아쿠아는 CIS 벤치마크에서 제공하는 리눅스 점검 항목 약 356가지의 항목에 대한 결과와 그리고 미승인 패키지, 파일 실행, 취약점 차단 아니면 오픈소스 실행에 대한 차단 등
통제 기반의 정책을 통해서 이런 위협들을 동작되는 것을 이제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머리어 탐지라든지 가상외부 체결 아니면 미형 평판 같은 기존의 레거시에서 지원하던 위협 기반의 차단 기능도 함께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KSPM이라는 기능이고요. 쿠버네티스 형상 관리라고 하는 기능인데 쿠버네티스도 CSPM,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형상 관리처럼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쿠버네티스는 실제 서비스를 배포하기도 하고 삭제하기도 하고 변경하기도 하고 실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쿠버네티스에 대한 설정들이 안전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기능이 KSPM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쿠버네티스에 대한 침투 테스트라든지 아니면 잘못된 구성 설정이라든지 아니면 쿠버네티스를 어떻게 안전하게 하드닝해서 설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정 가이드도 함께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CNDR이라고 하는 기능이고요. CNDR은 실제 워크로드에서 돌아가고 있는 이벤트들을 실시간으로 저희 아쿠아의 인텔리전스 팀의 그 소스와 마이터에서 제공하는 위협 프레임워크를 접목해서 하나의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기능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위협 행위들을 타임라인으로 그리고 어떤 행위를 하는지 상세 리포트를 통해 제공을 하고요. 그런 행위들이 하나하나가 마이터에서 어떤 공격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기능이고요.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은 시큐리티 그룹 같은 이제 보안 방어벽, 클라우드에 대한 보안 방어벽 밑에 있는 컨테이너 서비스, 이런 컨테이너 서비스에 대한 수집된 트래픽을 그래픽화해서 보여주고요. 그런 트래픽들이 자동화된 방어벽 룰을 통해서 인바운드 또는 아웃바운드 그리고 allow, deny 이렇게 자동적으로 그 트래픽에 대한 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합니다. 다음은 vulnerability shield라고 하는 VShield라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취약점에 대해서 가상 패치와 같은 유사한 기능들을 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만약에 CVD가 공개가 되고 벤더의 취약점 패치가 나올 때까지를 저희는 제로데이라고 하죠. 이때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CV가 공개된 자산이 현재 우리 회사에 있는지 그걸 전수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CV가 공개될 때 함께 공개된 네트워크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와프나 IPS나 아니면 방화벽을 통해서 이런 트래픽을 차단하는 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아쿠아는 서비스가 직접 수행되는 컨테이너 레벨을 통제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컨테이너가 사용되는 이미지, 그 이미지에서도 이 취약점을 보유한 리소스가 실행되는 것을 막아주는 강력한 기능이 Vulnerability Shield라고 하는 취약점 패치 기능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적용하게 되면은 그 이미지에 존재하는 취약점을 보유한 리소스가 실행되는 것을 예방을 해줍니다. 그 다음은 아쿠아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 드리프트 프리벤션이라는 기능이고요. 이 기능은 저희가 기존까지 수행했던 모든 보안 작업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 이미지에 없는 모든 실행에 대한 차단을 제공하는 기능이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컨테이너 디자인 원칙의 이미지 불변성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지 불변성 원칙은 모든 컨테이너의 변경사항은 컨테이너에서 즉각적으로 변경하지 말고 이미지로 해서 변경한 후에 컨테이너로 전환하라고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을 서포트해서 강력한 불변성을 제공하는 기능이 드리프트 프리벤션이라고 불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쿠아의 리스크 베이스 인사이트 기능입니다. 아쿠아는 강력한 위협에 대한 인사이트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두 가지 형태로 위협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좌측에 보이신 리스크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하나의 디스플레이 형태로 제공하는 하나의 뷰어에서도 위협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예제에서는 하얀색 다각형이 디폴트라는 네임 스페이스고요. 지금 동그라미가 파드 또는 컨테이너를 의미를 하는데요. 지금 이 이벤트를 설명을 하자면 디폴트라는 서비스에서 엔진엑스가 돌아가고 있는데 엔진엑스가 외부랑 인터넷을 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엔진엑스는 웹 서비스죠. 웹 서비스가 왜 인바운드가 아니라 아웃바운드로 통신을 할까라는 의문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이 버튼을 클릭해서 보거나 아니면 이 파드에 대한 색깔을 봤을 때
크리티컬한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에서 많은 서비스가 있을 때 만약에 아쿠아를 적용해서 이런 서비스 환경들이 전부 안전한 상태로 시작을 했다고 하면은 색깔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네트워크의 방향성을 보고 그걸 드릴 다운해서 위협을 찾을 수 있는 하나의 인사이트를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위험 심각도 기반의 인사이트고요. 저희가 CVE나 아니면 CVSS를 통해서 위협에 대한 스코어링이나 아니면 등급으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솔루션은 매우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받게 된다면 어떤 것부터 내가 우선적으로 조치해야 될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아쿠아는 이런 우선순위를 서포트할 수 있는 위협 인사이트 기능을 제공을 하고요. 이런 위협 인사이트 기능은 5가지의 분류로 위협의 상태에 따라서 중요도를 판단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예제에서는 제일 낮은 등급이 중간 레벨과 크리티컬 레벨 사이에 있는 등급을 가지고 있는 취약점이고요. 그 다음은 네트워크 공격의 벡터로 사용될 수 있는 취약점, 그 다음은 익스플로잇이 존재하는 취약점, 그리고 리모트로 익스플로잇이 가능한 취약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워크로드에서 지금 돌고 있는 취약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쿠아를 도입을 하신다면 이런 인사이트 제공 기능을 통해서 실제 돌아가고 있는 워크로드에 대한 취약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돌지 않았어도 익스플로잇이 가능한 이미지가 혹시 내부 서비스에 있다면 그것을 조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서비스를 CV를 확인해서 다음 빌드 때 추가해가지고 그런 CV가 존재하면 빌드가 실패하도록 해주는 하나의 프로세스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이 한 장을 설명드리려고 참 긴 여정을 한 것 같습니다. 개발과 운영이라고 하는 데브옵스 환경에서 시냅이라고 하는 통합 보안 플랫폼을 적용을 할 수 있고요. 이런 시냅은 다양한 보안 기능들을 수행을 하고 이런 보안 기능을 통해서 하나의 통합된 플랫폼으로 데브세곱스 체계 전환을 쉽게 서포트할 수 있다라는 게 핵심 메시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브세곱스에 대한 구성안이고요. 아쿠아를 적용하게 돼서 코드 리파지토리가 CI/CD로 빌드될 때 구성 분석이라든지 세스트 아니면 IAC 템플릿 분석들을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미지가 분석이 될 때 정적 분석과 동적 분석, 그리고 저장된 이미지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스캔을 해서 취약점을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워크로드로 실행이 되더라고 하더라도 런타임 정책을 통해서 안전하게 위험의 영향도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환경들이 돌아가는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위협 이벤트나 아니면 잘못된 설정 확인, 그리고 컴플라이언스를 체크를 할 수 있고 또 교정도 함께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격 발생하기 전 시프트 레프트, 그리고 공격 진행식 차단할 수 있는 시프트 라이트가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제공되는 것이 시냅 그리고 아쿠아의 플랫폼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많은 내용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모든 내용들은 어쨌든 클라우드 네이티브에서 보안해서 이행해야 되는 보안을 어떻게 보면 가이드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보안 가이드들도 순차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 아쿠아에서는 이런 체계 전환을 서포트할 수 있는 지원 프로세스를 만들고 그걸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1단계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위협을 식별하는 기능이고요. CSPM 플러스라고 하는 아쿠아의 CSPM 플러스 에이전트리스 워크로드 스캐닝 기능을 통해서 실제 클라우드 인프라와 워크로드의 위협의 상관관계 분석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CSPM 플러스의 라이트닝 에이전트라고 해서 이 BPF 기반으로 해서 시스템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모니터링이나 통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에이전트를 통해서 실제 이 인프라 환경의 위협을 대응하는 단계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천히 이제 MSA 아키텍처로 넘어가실 때 아쿠아에 제공하는 공급망 보안이나 아니면 빌드 보안 기능을 통해서 안전한 골든 파이프라인의 기준을 정의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준돼서 서비스 컨테이너 서비스가 올라갈 때 그 컨테이너 서비스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을 보호할 수 있는 런타임 제어와 CNDR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체계 전환을 처음부터 그리고 끝까지 함께 지원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보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클라우드 전환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위협을 대응하는 여정들을 아쿠아 시큐리티와 함께 긴 여정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